잭슨 민주주의라고 했거든요. 잭슨 데모, 잭슨 민주주의. 그런데 정치행정이 연계되는 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이 오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정치는 정당이나 정치권, 의회가 하는 것이고 행정은 민간 기업의 경영처럼 봐야 된다. 그래서 정치하고 행정을 이제 분리시키자 이제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됐고 그걸 이제 그래서 역관제 대신 이제 시험 봐서 뽑자. 그게 1883년 펜들턴법이에요. 펜들턴. 그리고 요걸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그 논문이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그런 논문이고 이 두 사람이 진보주의 개혁운동가고 이 사람이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켜서 행정학을 성립시킨 학자들이에요. 고전기 학자들. 행정학은 이렇게 성립됐는데 행정학은 역관제 폐단을 극복하고 실적주의가 확립되던 그 과정에서 행정학이 성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실적주의의 확립과 행정학의 성립은 거의 시기적으로나 어떤 명분상으로 일치가 됩니다.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자. 그래서 미국에는 역관주의라는 게 이제 있었고요. 영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했어요. 영국. 우리가 영국의 행정학은 크게 쳐주지 않기 때문에 영국은 정실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미국은 역관주의라는 말을 썼지만 영국은 정실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로는 패트론 시스템입니다. 패트론. 여러분들 패트론 하면 영어로 정치적으로 뭘 후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후원한다. 정치적으로 후원한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영국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미국 중심으로 행정학은 흘러왔기 때문에 인사도 마찬가지. 예산도 마찬가지. 전부 미국 중심으로. 영국은 행정학이라는 거가 거의 없어요. 사실 실체가. 영국은 전통적으로 정치학이 성행했죠. 정치가 발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서 공부해온 사람은 전부 행정학 헛공부해온 사람이에요. including me. 영국은 행정학이 없어요. 자, 그래서 미국은 역관제, 영국은 정시로. 그러나 능력 중심의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거의 이게 동일한 뜻으로 통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정치하고 행정을 분리시키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실적주의가 확립됐는데 그게 바로 1883년 펜들턴법이에요. 그런데 역관주의가 오른쪽에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 장점. 정권이 바뀌면 고위공무원들도 한꺼번에 다 교체를 물갈이를 시키는 거거든요. 정치권하고 같이 함께 책임을 물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신분을 막 보장해 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분 보장이 없어요. 공무원도 임기를 정해놓죠. 국회의원, 대통령하고 임기를 똑같이 정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잘해서 재집권을 하면 공무원도 한 번 더 하는 거고 쫓겨나면 자기들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임기를 정했는데 임기가 4년이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임기가 다 4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4years law라는 게 있었습니다. 4years law. 4년 임기법. 임기 4년법 이런 법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날개예요. 4년 임기법이라고. 그게 역관주의의 기본이 됐던 법이에요. 고위공직자들의 임기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대통령과 일치시켜 놓은 법이에요. 대통령하고 일치시켰다는 얘기는 정치인들하고 일치시켰다는 얘기는 공무원들도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하라는 거죠.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니들도 한 번 더 하는 거고 끝나면 니들도 끝나는 거니까 임기 중에 열심히 잘 서포팅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도록 해라. 이런 개념. 공무원들한테 고위공무원들도 이제 상당히 책임 의식이 부여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장점이 관료주의화라는 게 지나친 신분 보장으로 관료제가 특권 집단하는 게 관료주의화인데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선거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니까 주기적으로. 그리고 물갈이 교체 임용을 통해서 잘못한 관료 집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예요. 실적주의는 그런 게 안 돼요. 젊었을 때 한 1, 2년 안 놀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면 정년 때까지 평생 신분보장 공무원 해먹는 게 그게 실적주의예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좋지만 공무원 되는 사람은 좋은 제도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서 근무 시간에 게으름 피우고 주식하고 게임하고 해도 심판을 할 방법이 없어요. 선거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히려 행정의 대응성, 책임성, 민주성 이런 거는 역관주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점에서는 더 민주적인 제도예요. 그러나 이제 단점이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속한 정당이 승리해야 임기가 한 번 더 연장되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한꺼번에 물갈이가 싹 되니까 행정의 안정성도 떨어져요. 그다음에 위인설관, 역관, 뭐죠? 공직이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그 사람한테 관직을 줘야 되고, 그럼 또 없는 관직 만들어야 되고, 위인설관 아시죠? 위인설관, 사람을 위하여 관직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외교관 하나를 자리를 귀토란 사람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없으니까 못 줬거든요. 가필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거를 불만을 품고 가필드를 암살하는 사건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따라서 중립이 안 되고 안정성이 떨어지고 부패, 비능률, 낭비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제 펜들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공무원은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 펜들턴 법이요, 공개경쟁 채용 시험 이런 게 이때 이제 처음 도입이 돼요. 그 아래에 미국의 실적주의 83년 펜들턴법, 능력 중심의 인사,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정권 바뀌어도 신분이 보장된다. 그리고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중앙에서 아주 독자적으로 관장을 하려면 아주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 그게 연방중앙인사위원회, Federal Civil Service Commission. 이런 기구가 있었거든요. Federal Civil Service Commission, 연방인사위원회. 시빌 서비스가 인사잖아요. 인사. 공무원을 시빌 서번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게 시빌 서비스예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강력한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연방인사위원회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제 중앙에서 강력한 인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실적주의가 확립된 거거든요. 영국도 1855년부터 한 70년 사이에 실적주의가 확립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미국은 펜들턴법이었다면 영국은요 추밀원령이었거든요. 추밀원령. 추밀원령은 우리로 치면 대통령령 같은 게, 그때 당시 왕령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대통령령,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국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도 공채를 도입을 하고 이제 실적주의가 확립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실적주의는 영국과 미국이 말은 실적주의라고 하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직업공무원제가 확립이 안 되고 영국은 직업공무원제로 이게 연결이 돼요. 같은 실적주의지만 이거는 직업공무원제는 아니고 요건 영국만 직업공무원제가 돼요. 달라요, 서로. 같은 말은 실적주의지만, 자, 우선 공직의 풍토 자체가요, 미국은 철저히 직무 중심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영국은 사람 중심이에요. 출신이 뭐냐,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냐, 사람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요거는 직무를 중심으로 인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새로운 직무가 하나 생겼다. 미국에서는 이 직무를 담당할 사람을 외부에서 뽑습니다. 직무가 새롭게 생기면 여태까지 없던 업무니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가 없어지면 사람도 나갑니다. 직무 없이 사람 없으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폐직이 되면 퇴직이 되는 거예요. 직무가 없어지면 사람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이 직무의 변동에 따라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우정직 7급이 혹시 있나요? 있어서 우정직으로 들어갔는데 사업본부가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우정직렬에 만약에 공직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정직으로 들어간 사람은 전직을 하지 않는 한 같이 공사로 나가야 돼요. 우정직이 없어졌으니까. 직렬이 없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미국은요 직무 중심이어서 이게 폐직이 되면 퇴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에서는 공무원들의 신분이 보장이 더 강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그리고 개방형이 돼요. 개방형 인사가. 그러니까 이 직무가 없어지면 나가야 되고 새로운 직무가 생기면 밖에서 들어와야 되고 왔다 갔다 민관 간에 인사가 막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진. 이걸 개방형 인사라고 해요. 오픈 커리어 시스템.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사람 중심이에요. 항상 우리가 미국과 영국의 인사제도는 서로 대비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게 반대니까요. 같은 실적주의지만 이게 개방형 실적주의고 영국은요 폐쇄형 실적주의예요. 직무가 없어졌다고 사람이 퇴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직무가 생기면
우선 1차적으로 안에서 충원을 해요. 안에서. 여기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전보를 시키거나 해서 충원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폐쇄형인데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합니다. 하위직으로. 맨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해서 중간 상위직은 공직에서